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이문실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섹션이어가지고 또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이제 정책 부분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공공보건의료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공공보건의료는 잘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라 하면 그야말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공의 건강 돌봄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서도 키워드는 돌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수단으로서는 이게 공적인 건강보험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우리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정책이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은 그야말로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모든 보건의료 영역의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적 건강보험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이제 기능을 체계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국민건강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건강보험 정책과 함께 이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보건의료기관, 특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있어서 이제 정부 정책의 이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이러한 신종 감염병 시대에는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기능할 수 없는 그러한 재난 대응이라든지 또한 수가 정책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을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가 공급량에 있어서 지금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것을 담당하는 보건소는 더욱더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이제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있어서 이제 의료 공공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장애나 소외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그런 건강보호 안전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재난의료 대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질병 예방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 증진 업무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의료의 과도한 상업성을 견제하고 이제 대안으로 표준 의료를 제공하는 부분, 또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행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두는 지금 마비된 상태로 공공보건 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모든 게 신종 감염병에 다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마비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음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러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공공보건의료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들을 아마 현장에 계시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고령화되어 있고 또한 만성질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질병관리가 필요하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신종 감염병이라는 또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가 오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계층 간의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이제 재난 의료와 관련해서도 이제 신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지진이라든지 홍수 등 이러한 이제 자연 재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대응하기에 취약한 상태이고 또한 여전히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도 이제 공공병원을 통한 이제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보건교육이나 건강증진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고 지금은 거의 제공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한 70%에서 80% 이제 못 미치는 수준인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2차 검진으로 해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 2차 검진을 통해서 그야말로 건강검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수준은 거의 40%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또 이제 당뇨나 고혈압에 있어서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또 특히 이제 중복투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는 지금 지역사회 기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부분들이 이제 간호인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1년에 이제 이건 초반기인 것 같습니다. 보건간호사에서 발표한 것은 비공무원의 비율이 한 46.8% 된다고 했는데요. 아마 지금 코로나가 이게 지금 심화되면서 현재는 거의 정규직이 40%고 비공무원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인력은 보건소에 정규직이 100명 있다고 하면 비정규직이 150명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보건소가 운영이 되며 어떻게 인력들이 그 업무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고,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건소나 그러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비공무원 인력에서 이제 방금 최상금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방문보건 인력들이 가장 간호 인력 중에 비공무원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을 정말 공공보건 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간호 인력으로 해서 공무원 인력화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공공보건 의료 체계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건소 기능도 개편되면서 이제 간호 인력들이 충분히 충원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내소하는 사람을 주로 했다면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이제 지역에 그야말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인력을 배치할 때도 지금은 시군구마다 한 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30만 명 이상일 때는 또 보건소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치매 인구수는 어떻게 되는지, 뭐 자살률은 어떻게 되는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인구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그러한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이제 노인 등 지역사회 주민에 있어서 이제 통합 돌봄 분야가 있는데, 지금 이 통돌 사업을 하면서 보건소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통돌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보건소가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간호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한 공무원 채용이 필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간호직 공무원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무원을 공무원 인력으로 대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력이 아까 방문 인력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무기계약으로 10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방문 인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무원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차별 업무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인력들로 인해서 또 보건소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인력은 비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간호 인력에 있어서 이제 간염병 대응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업무를 마비하고 이제 이 업무만 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이제 이런 간염병은 계속 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항상 대비할 수 있는 그 간염병 대응 조직으로 이제 간호 인력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이제 건강 수명 향상이라든지 이제 간염병 관리를 위해서 이제 1차 보건 의료를 하는 간호사 인력을 양성하고 이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1차 보건 의료 인력에 있어서 이제 보수 교육이라든지 재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간호학과 4년 동안에 배우거나 아니면 임상에서 또 경험한 것과 다른 또 지역사회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역량을 강화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더 이제 1차 보건 의료에 있어서 이제 전문 인력들을 다양화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가장 1차 보건 의료 있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다른 또 보건 사업에 있어서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양성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별 간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 간호사제, 크게는 지역 간호사제, 아니면 동에 있어서는 지역 담당 간호사를 이제 도입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역별 간호사 수요 대비 간호사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는 이제 절대적인 수 부족보다는 그 지방의 지역에 있어서 보수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 때문에 다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또 간호사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더욱더 대우해주고 그러한 신분의 안정들을 보장해주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공중보건 간호사라든지 이제 지역 간호사를 양성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모두가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국가적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돌봄을 이야기하고 국민들도 다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돌봄은 도대체 무슨 돌봄일까요? 지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이 돌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면 장기요양 학대하는 부분과 돌봄 서비스 입니다. 그 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노인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가사 간병 서비스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돌봄이 이 가사 간병 서비스의 돌봄을 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통합 돌봄 사업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막기 위한 이 통합 돌봄 사업을 하는데, 그야말로 주는 돌봄 서비스는 가사 간병 서비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 돌봄에 있어서 우리가 간호는 돌봄이다, 돌봄의 예술은 간호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그 간호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돌봄이라 하면 간호가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그런 가사간병 서비스를 주는 돌봄으로 이게 바뀌어 있는 지금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봄과 관련해서 정말 이 그 돌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돌봄을 줄 때 정말 총체적으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총체적인 돌봄으로 통해서 이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지금 주거 지원과 이게 지금 가장 가운데 있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읍면동 희망복지단에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하면서 이 통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에 있어서 그야말로 농어촌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소가 지역 주민에 있어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주는 주체가 되고, 또한 시군구에 왔을 때는 또 보건소에 있는 통합 간호 그 서비스 센터에서 줄 수 있도록 이 통합 돌봄의 모형을 다시 만들어가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별로 동별로 그 지역 담당 간호사를 통해서 역할을 개발해 나가고,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간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